모든 것은 인연으로 생겨난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불교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인 인연법에 대해 깊이 탐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인연법, 즉 연기법은 모든 존재와 현상이 홀로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서로 의존하며 연결되어 있다는 부처님의 깊은 깨달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에도 수많은 인연들이 서로 얽히고 설켜 현재의 모습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음성을 듣고 있는 것 역시 무수한 인연들의 결과입니다. 부처님께서 2500년 전에 깨달으신 진리, 그것을 전해온 수많은 스승들, 이 영상을 제작한 사람들, 그리고 듣고 계신 여러분의 관심까지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법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김으로 저것이 생긴다.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도 사라진다. 매우 간단해 보이는 이 말씀 속에는 우주와 삶의 모든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우리 주변의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놓인 한 송이 꽃을 생각해 보세요. 이 꽃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했을까요? 씨앗이 있어야 했고 흙이 있어야 했습니다. 물과 햇빛, 공기가 필요했고 씨앗을 심은 사람의 손길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 씨앗은 또 어디서 왔을까요? 전년도의 꽃에서 나왔겠지요. 그 꽃은 또 그 전의 꽃에서 왔을 것입니다.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이 작은 꽃 한 송이 속에는 온 우주의 역사가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태양이 없었다면, 지구가 없었다면, 물이 없었다면 이 꽃은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이 꽃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눈, 꽃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마음까지도 이 꽃의 존재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연법의 핵심입니다. 어떤 것도 홀로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다른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고 서로 의존하며 존재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연기, 즉 인연에 의해 생겨난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이런 연결성을 잊고 살아갑니다. 나는 나이고 너는 너라고 생각합니다. 내 것과 남의 것을 구분하고 내 문제와 남의 문제를 따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연법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구분은 상대적이고 일시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깨달음을 통해 모든 고통의 원인을 발견하셨습니다. 우리가 겪는 괴로움은 사물을 독립적이고 영원한 것으로 여기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됩니다. 내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소유물이 영원히 내 것일 거라고 생각하며 좋아하는 사람이나 상황이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고통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인연법을 깊이 이해하면 이런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변화하고 모든 것이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이제 인연법을 우리의 일상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대인관계에서의 적용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닙니다. 그들과의 만남도 무수한 인연의 결과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었다고 해봅시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 사람을 원망하고 화를 냅니다. 하지만 인연법의 관점에서 보면 그 상황 역시 여러 조건들이 모여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그 사람의 과거 경험, 그날의 컨디션, 나의 말과 행동, 그 순간의 상황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상대방을 일방적으로 비난하기보다는 전체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어떻게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반대로 누군가가 나에게 친절을 베풀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친절 역시 수많은 인연의 결과입니다. 그 사람의 따뜻한 마음, 부모님의 교육, 과거의 좋은 경험들이 모여 그 순간의 친절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감사한 마음이 더욱 깊어집니다. 직장에서의 성공이나 실패도 인연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공했을 때 교만해지지 않는 이유는 그 성공이 나 혼자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동료들의 도움, 상사의 지원, 회사의 시스템, 시장의 상황, 고객들의 선택 등 무수한 조건들이 맞아떨어진 결과입니다. 실패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실패 역시 여러 조건들의 결과입니다.
절망하고 자책하기보다는 어떤 조건들이 부족했는지 살펴보고 다음에는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생각하는 것이 더 건설적입니다. 가정에서도 인연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부부관계나 부모자녀 관계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서로를 원망하기보다는 어떤 조건들이 그런 갈등을 만들어냈는지 함께 살펴보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내 자신의 부족한 점도 돌아보며 더 나은 관계를 위해 어떤 조건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지 고민하는 것입니다. 이제 인연법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관찰 명상입니다. 하루에 10분 정도 조용한 곳에 앉아 주변의 사물들을 관찰해 보세요. 한 가지 대상을 정하고 그것이 어떤 조건들에 의해 존재하게 되었는지 천천히 생각해 봅니다. 예를 들어 나무 한 그루를 바라본다고 해봅시다. 그 나무의 뿌리는 어디까지 뻗어 있을까요? 땅속 깊이 뻗어 있는 뿌리는 흙 속의 영양분과 물을 흡수합니다. 그 영양분은 어디서 왔을까요? 썩은 낙엽들, 동물들의 배설물, 미생물들의 활동 등에서 나왔을 것입니다. 나무의 가지와 잎사귀는 햇빛을 받아 광합성을 합니다. 그 햇빛은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진 태양에서 온 것입니다. 태양이 없었다면 이 나무도 존재할 수 없었겠지요. 나무가 내뿜는 산소는 우리가 숨쉬는 공기의 일부가 됩니다. 이렇게 나무 한 그루도 온 우주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관찰을 통해 우리는 모든 것이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생각이 어색할 수 있지만 꾸준히 연습하면 자연스럽게 연결성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실천법은 감사 명상입니다.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날 하루 동안 내게 도움을 준 모든 것들에 대해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가족의 사랑, 친구의 우정, 동료의 협력부터 시작해서 점점 범위를 넓혀갑니다. 아침에 마신 물이 어디서 왔는지 생각해 보세요. 강이나 지하수에서 나와 정수장을 거쳐 수도관을 통해 우리 집까지 온 것입니다. 정수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수도관을 설치한 사람들, 수도 시설을 관리하는 사람들에게도 감사할 일입니다. 점심에 먹은 밥 한 그릇에도 농부의 수고, 트럭 운전사의 노고, 마트 직원의 수고가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평소에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는 자비 명상입니다.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면 남의 고통도 결국 나의 고통이고 남의 행복도 나의 행복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모든 존재의 행복을 기원하는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먼저 자신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평안하기를, 내가 건강하기를 마음속으로 기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가족들의 행복을 기원하고 친구들, 동료들로 범위를 넓혀갑니다. 어려운 단계는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의 행복까지 기원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억지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도 결국은 여러 조건들에 의해 그런 행동을 한 것이고 그들 역시 행복을 원하는 존재라는 것을 이해하면 점차 마음이 열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 나아가 우주의 모든 존재들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이런 명상을 통해 우리의 마음은 점점 넓어지고 따뜻해집니다. 네 번째는 원인과 결과를 관찰하는 연습입니다. 하루 종일 일어나는 일들을 원인과 결과의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아침에 기분이 좋았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밤에 일찍 잠자리에 들었기 때문일까요? 좋은 꿈을 꾸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어제 좋은 일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점심시간에 동료와 갈등이 생겼다면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내가 피곤했기 때문일까요? 상대방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기 때문일까요?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이렇게 원인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모든 일이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의 결과에는 여러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그리고 그 원인들 역시 또 다른 원인들의 결과입니다. 이런 관찰을 통해 우리는 성급한 판단을 피하고 보다 균형 잡힌 시각을 기를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정적인 결과를 만드는 원인들을 파악해서 미리 예방하거나 개선할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상호의존성을 체험하는 연습입니다. 하루 동안 나를 도운 사람들의 수를 세어보세요. 직접적으로 도움을 준 사람부터 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사람까지 모두 포함해서요.
아침에 일어나 전기 스위치를 켭니다. 전기를 만든 발전소 직원들, 송전선을 설치한 사람들, 전기 기술자들이 나를 도왔습니다. 세수를 하며 수돗물을 사용합니다. 댐을 건설한 사람들, 정수장 직원들, 배관공들이 나를 도왔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냉장고를 엽니다. 냉장고를 만든 사람들, 배송해준 사람들, 전기를 공급하는 사람들이 나를 도왔습니다. 우유 한 잔을 마십니다. 젖소를 기른 농부, 우유를 가공한 사람들, 포장재를 만든 사람들, 운송업체 직원들이 나를 도왔습니다. 이렇게 하루를 살펴보면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이 나의 하루를 위해 기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깨달음은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고 감사한 마음을 갖게 합니다. 여섯 번째는 변화를 관찰하는 연습입니다. 이념법의 또 다른 측면은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단단해 보이는 것도 시간이 지나면 변합니다. 아무리 영원할 것 같은 관계도 변화합니다. 매일 같은 길을 걸으면서도 조금씩 달라지는 풍경을 관찰해 보세요. 나무의 잎사귀 색깔, 꽃의 개화 상태, 상점의 간판, 사람들의 옷차림 등 모든 것이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몸과 마음의 변화도 관찰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날 때의 기분과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의 기분이 다릅니다. 식사 전후의 몸 상태도 다르고 운동 전후의 컨디션도 다릅니다. 이런 변화들을 의식적으로 관찰하면서 무상함을 체험해 보세요.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은 처음에는 불안할 수 있습니다. 익숙한 것이 변하는 것을 보면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화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을 이해하면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중도의 실천입니다. 이념법을 이해하면 극단적인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좋은 것도 절대적으로 나쁜 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것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비가 내리는 것을 예로 들어봅시다. 농부에게는 단비가 될 수 있지만 소풍을 계획했던 사람에게는 반갑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농부도 계속 비만 내린다면 문제가 되고 소풍객도 가뭄이 계속되면 걱정이 됩니다. 이처럼 어떤 상황도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지나치게 기뻐하지 않고 나쁜 일이 생겼을 때 지나치게 절망하지 않는 중도의 마음가짐을 기를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비교하지 않는 연습입니다. 이념법을 이해하면 남과 비교하는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각자가 서로 다른 인연을 갖고 있고 서로 다른 조건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성공했다고 해서 열등감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의 인연과 조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나대로의 인연과 조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이 나보다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해서 우월감을 느낄 필요도 없습니다. 그건 역시 인연에 따른 것이고 언제든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연습입니다. 과거와 미래에 대한 걱정에서 벗어나 현재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념법을 이해하면 과거는 이미 지나간 인연의 결과이고 미래는 현재의 인연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을 바꿀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경험에서 배운 것을 현재에 적용할 수는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걱정하기보다는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열 번째는 베풀매 실천입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면 자연스럽게 나누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내가 받은 도움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집니다. 베풀면 꼭 물질적인 것일 필요는 없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 어린 미소, 귀 기울여 들어주는 것도 소중한 베풀입니다. 길을 물어보는 사람에게 친절히 안내해주는 것, 무거운 짐을 든 사람을 도와주는 것, 우울해하는 친구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는 것 모두가 베풀매 실천입니다. 베풀물 실천하다 보면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베푼 것보다 받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오히려 내 마음이 더 풍요로워지고 행복해집니다. 이것도 이념법의 작용입니다. 이제 이념법을 일상에서 실천할 때
주의할 점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인연법을 핑계로 수동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이 인연이라고 해서 노력하지 않거나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좋은 인연을 만들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둘째, 인연법을 숙명론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운명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고 체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선택과 행동이 미래의 인연을 만든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셋째, 인연법을 이해한다고 해서 감정을 억압해서는 안 됩니다. 기쁨, 슬픔, 분노 등의 감정도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다만 그런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적절히 조절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넷째, 인연법의 실천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바꾸려 하지 말고 조금씩 꾸준히 연습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연법이 우리 삶에 가져다주는 변화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변화한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로 인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둘째, 관계가 개선됩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인간관계가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갈등이 생겨도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하게 됩니다. 셋째, 감사하는 마음이 커집니다. 평소에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면서 일상 속에서 감사할 일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넷째, 자비심이 증장됩니다. 모든 존재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면서 다른 사람의 고통을 내 일처럼 여기고 도우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다섯째, 지혜가 증장됩니다. 사물을 보는 관점이 깊어지고 넓어지면서 복잡한 상황도 명확히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여섯째, 삶의 의미를 발견합니다. 내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삶이 더욱 의미 있게 느껴집니다. 일곱째, 두려움이 줄어듭니다. 죽음조차도 하나의 변화 과정일 뿐이라는 것을 이해하면서 다양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덟째, 창의성이 증진됩니다.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새로운 관점으로 사물을 바라볼 수 있게 되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많이 떠오릅니다. 이처럼 인연법은 단순한 철학적 개념이 아니라 우리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실용적인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이 진리를 우리도 일상에서 실천해 나간다면 더욱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수많은 인연들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숨쉬는 공기, 마시는 물, 먹는 음식, 만나는 사람들, 보는 풍경, 듣는 소리 모든 것이 소중한 인연입니다. 이제 실제로 인연법을 체험할 수 있는 구체적인 명상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안한 자세로 앉아주세요. 등을 곧게 펴되 너무 긴장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앉으세요. 눈을 감거나 반쯤 뜨고 바닥을 바라보며 마음을 안정시킵니다.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힙니다. 3번 정도 깊은 호흡을 한 후 자연스러운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지금 이 순간 나의 존재에 집중해 봅시다. 내가 여기 앉아 있다는 것, 그 단순한 사실부터 생각해 봅시다. 나는 어떻게 여기에 있게 되었을까요? 부모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의 부모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수많은 조상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내 몸을 이루는 세포들을 생각해 봅시다. 이 세포들은 내가 먹은 음식에서 나온 영양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음식들은 어디서 왔을까요? 식물들은 땅의 영양분과 햇빛으로 자랐고 동물들은 그 식물들을 먹고 자랐습니다. 결국 내 몸은 이 지구의 일부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 마시고 있는 공기를 느껴봅시다. 이 공기 속의 산소는 식물들이 광합성을 통해 만들어낸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상의 수많은 식물들이 나를 위해 산소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온 지구의 생명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관찰해 봅시다. 이 생각들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과거의 경험들, 배운 지식들, 들은 이야기들이 모여서 지금의 생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나만의 독창적인 생각이라고 여겼던 것들도 사실은 수많은 인연들의 결과입니다. 지금 느끼는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안함이든 불안함이든 그 감정 역시 여러 조건들이 만나서 생겨난 것입니다. 몸의 컨디션, 주변 환경, 최근의 경험들이 모두 영향을 미칩니다. 감정도 나만의 것이 아니라 인연의 산물입니다. 이제 시선을 내 주변으로 넓혀봅시다. 내가 앉아있는 이 공간을 만든 사람들을 생각해봅시다. 건물을 설계한 건축가, 집을 지은 건설 노동자들, 자재를 공급한 사람들, 전기를 연결한 전기기사들, 모든 분들의 수고가 있었기에 이 안전한 공간이 존재합니다. 내가 입고 있는 옷을 만든 사람들도 생각해봅시다. 목화를 기른 농부들, 실을 뽑아낸 사람들, 천을 짠 사람들, 옷을 디자인하고 재봉한 사람들까지 수많은 손길이 거쳐 지금 내 몸을 따뜻하게 감싸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넓게 생각해봅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 반대편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새벽이 밝아오는 곳에서는 농부들이 밭으로 나가고 있을 것이고, 한밤중인 곳에서는 사람들이 깊은 잠에 빠져 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끈으로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간뿐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숲속에서는 나무들이 조용히 자라고 있고, 바다에서는 물고기들이 헤엄치고 있으며 하늘에서는 새들이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모든 생명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이 지구라는 큰 생태계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크게 생각해봅시다. 지구는 태양계의 일부이고, 태양계는 은하계의 일부이며, 은하계는 우주의 일부입니다. 138억 년 전 우주가 시작된 이래 무수한 별들이 생겨나고 사라지면서 지금의 우주를 만들어 왔습니다. 내 몸을 이루는 탄소, 산소, 철분 같은 원소들도 모두 별의 내부에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나는 정말로 별의 자손인 것입니다. 이런 광대한 연결성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느껴봅시다. 이 모든 인연들이 만나서 지금 이 순간 내가 여기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없었고 미래에도 없을 바로 이 순간, 이 모든 조건들이 완벽하게 갖춰진 지금 이 순간을 깊이 느껴봅시다. 이제 천천히 눈을 뜨고 일상으로 돌아가면서도 이 연결성의 느낌을 계속 유지해봅시다. 오늘 만나는 사람들, 마주치는 상황들을 모두 소중한 인연으로 바라봅시다. 인연법을 실천하는 또 다른 방법은 일기 쓰기입니다. 하루의 끝에 그날 경험한 일들을 인연의 관점에서 돌아보며 기록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무슨 일이 있었다고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일어나게 된 조건들, 그 일이 가져다준 깨달음, 그 일을 통해 만난 인연들에 대해 써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지하철에서 노인분께 자리를 양보했다면 그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조건들을 생각해봅시다. 부모님의 교육, 학교에서 배운 예의, 과거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은 친절, 그날의 컨디션, 노인분의 힘든 모습을 알아차릴 수 있었던 관찰력 등 여러 요소들이 작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행동이 어떤 파급 효과를 가져올지도 생각해봅시다. 노인분이 편안히 앉으실 수 있었고, 주변 사람들이 따뜻한 마음을 느꼈을 수도 있고, 나 자신도 뿌듯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런 선한 영향들이 계속 퍼져나가서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드는데 기여했을 것입니다. 반대로 좋지 않은 일이 있었다면 그것도 인연의 관점에서 살펴봅시다. 누군가와 다투었다면 그 다툼이 일어나게 된 여러 조건들을 객관적으로 분석해봅시다. 내 잘못은 무엇이었는지, 상대방의 입장은 어땠는지, 그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지 생각해봅시다. 이런 식으로 일기를 쓰다 보면 점점 사물을 보는 눈이 깊어집니다. 단순히 겉으로 드러난 현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의 복잡한 인연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행동이 주변에 미치는 영향력도 더 명확히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인연법을 가족관계에 적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족은 가장 가까운 인연이면서도 때로는 가장 어려운 관계이기도 합니다. 너무 가깝기 때문에 서로의 단점이 잘 보이고 기대치가 높아서 실망하기도 쉽습니다. 하지만 인연법의 관점에서 보면 가족이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희귀하고 소중한 인연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 넓은 우주에서 같은 시대에 태어나 한 지붕 아래에서 살아간다는 것, 서로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눈다는 것이 얼마나 특별한 일인지 깨닫게 됩니다. 부모님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나를 낳고 기르면서 겪으셨을 어려움들, 나를 위해 포기하셨을 것들, 밤새 간병해 주셨던 기억들을 떠올려 봅시다. 부모님도 완벽하지 않은 인간이시고 부모님이 되어 보신 것도 처음이셨습니다. 부모님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사랑해 주셨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때는 사소한 것으로 다투기도 했지만 함께 자라면서 나눈 추억들, 서로를 지켜준 순간들을 생각해보면 얼마나 소중한 인연인지 알 수 있습니다. 각자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서로를 아끼고 걱정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부부관계에서도 인연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넓은 세상에서 만나 사랑하게 되고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한 것 자체가 기적과 같은 인연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설렘, 함께 극복해온 어려움들, 서로를 위해 양보하고 배려했던 순간들을 떠올려보면 감사한 마음이 커집니다.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겼을 때도 인연법적 관점이 도움이 됩니다. 그 갈등이 생기게 된 배경을 살펴보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하며 더 좋은 관계를 만들기 위한 조건들을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인연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독립된 존재입니다. 각자의 인연과 조건을 갖고 있고 각자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부모의 역할은 아이가 자신의 길을 잘 찾아갈 수 있도록 지혜롭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아이가 실수를 했을 때 무조건 혼내기보다는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함께 살펴보고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대화하는 것이 더 교육적입니다. 아이의 장점을 발견하고 격려해주며 아이만의 독특한 재능과 개성을 존중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직장에서의 인간관계도 인연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일한다는 것은 각자의 능력을 합쳐서 더 큰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여러 사람이 협력해서 해낸다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 생각해 봅시다. 상사나 부하 직원과의 관계에서도 서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봅시다. 상사에게서는 경험과 지혜를 배우고 부하 직원에게서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세대,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만나서 함께 일한다는 것 자체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인연입니다. 직장에서 어려운 사람을 만났을 때도 인연법적 관점이 도움됩니다. 그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이해하려 노력하고 나는 어떻게 반응할지 지혜롭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상대를 바꾸려 하기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데 집중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사회적 관계에서도 인연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웃들과의 관계, 상점 직원들과의 관계, 대중교통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모두가 소중한 인연입니다. 작은 친절과 배려가 사회 전체를 따뜻하게 만듭니다. 길에서 만난 낯선 사람에게도 따뜻한 미소를 건네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보면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며 공공장소에서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을 갖는 것들이 모두 인연법의 실천입니다. 자연과의 관계에서도 인연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연의 일부이면서 동시에 자연에 의존해서 살아갑니다. 깨끗한 공기와 물, 비옥한 땅, 다양한 생물들의 존재가 있어야 우리도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자연을 보호하고 아끼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고 에너지를 절약하며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것들이 모두 자연과의 좋은 인연을 만들어가는 실천입니다. 동물들과의 관계도 생각해 봅시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동물들도 감정을 가진 소중한 생명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동물들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마음을 갖는 것도 자비심을 기르는 좋은 방법입니다. 이제 인연법을 통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인생을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시련과 고통을 겪게 됩니다. 질병, 실직, 이별, 실패 등 다양한 어려움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런 때 인연법적 관점이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 겪고 있는 고통도 여러 조건들이 만나서 생긴 것이고 조건이 바뀌면 상황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영원할 것 같은 고통도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변화합니다. 질병에 걸렸을 때를 예로 들어봅시다. 처음에는 절망스럽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질병을 통해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고
가족들의 사랑을 더 깊이 느끼게 되며 의료진들의 헌신적인 노고에 감사하게 되고 평소에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의 소중함을 재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같은 질병을 앓는 사람들과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새로운 인연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더 깊이 있는 인간이 되고 다른 사람들의 고통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실직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자존심의 상처로 힘들 수 있지만 이를 새로운 기회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너무 바빠서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해볼 시간이 생기고 새로운 분야에 도전해볼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고 자신을 돌아볼 여유도 생깁니다. 이별의 아픔도 인연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도 있는 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슬프고 아프지만 그 관계를 통해 배운 것들, 함께 나눈 좋은 시간들은 영원히 내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만남의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실패를 했을 때도 절망하지 말고 그 실패를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처럼 실패 경험이 나중에 더 큰 성공의 밑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실패를 통해 겸손함을 배우고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이해하는 마음도 기를 수 있습니다. 인연법을 실천하면서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인연 탓으로 돌리며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좋은 인연을 만들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인연법은 수동적 체념이 아니라 적극적 실천을 요구합니다. 또한 인연법을 이해했다고 해서 모든 감정을 억누를 필요는 없습니다. 기쁨, 슬픔, 분노 등의 감정도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다만 그런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적절히 조절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연법 실천의 궁극적 목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연법을 깊이 이해하고 실천하는 목적은 개인의 평안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존재의 행복과 평화를 위한 것입니다. 내가 평안해지면 그 평안함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해집니다. 내가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면 그 자비심이 사회 전체에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작은 돌멩이를 호수에 던지면 파문이 점점 넓게 퍼져나가듯이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인연법을 깨달으신 것도 모든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고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은 자비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인연법을 실천해 나간다면 이 세상이 더욱 평화롭고 아름다운 곳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인연법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셨기를 바랍니다. 이론적 이해에 그치지 않고 일상 속에서 꾸준히 실천해 나가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점차 넓혀가시면 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 오늘도 무수한 인연들과 함께 하루를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감사 인사를 올리고 밤에 잠들기 전에는 하루 동안 함께한 모든 인연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해보세요.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는 이것도 변화할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좋은 일이 생겼을 때는 이것이 수많은 인연들의 결과라는 겸손한 마음을 갖도록 하세요. 다른 사람과 갈등이 생겼을 때는 상대방도 나와 같은 고민과 아픔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해하려 노력해보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로 발전시킬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보세요. 자연을 만날 때는 내가 자연의 일부라는 것을 느끼고 자연의 아름다움과 신비로움에 감탄하며 자연을 보호하고 아끼는 마음을 실천해보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인연법을 실천해 나가면 분명히 마음의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더 평안하고 자비로운 마음, 더 지혜롭고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변화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가족들이 더 화목해지고 친구들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며 직장에서의 분위기도 더 좋아질 것입니다. 인연법은 불교의 가르침이지만 종교를 떠나서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지혜입니다. 과학자들도 양자역학을 통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있고 생태학자들도 생태계의 상호의존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자들도 인간관계의 중요성과 상호영향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연법은 현대 과학과도 일치하는 보편적 진리입니다.
2500년 전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이 진리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고 소중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인연법을 통해 더욱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행복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해져서 우리 사회 전체가 더 따뜻하고 자비로운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존재가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인연법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의 소망입니다. 감사합니다.